사실은 이제 대학에서도 이런 강좌는 대학원 학생들과 할 때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강좌고요. 대학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라는 건 대학원이 아닌 일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좌를 하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전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대학이라는 데가 학생 수준에 맞춰서 교육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학생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하려면 원전 강좌는 다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르치는 선생도 그걸 모르게 되겠죠. 결국 아무도 그 원전을 모르게 되니까 그런 고전 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국가가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무지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학에서도 개설되기 어려운 강좌가 전통문화연구에서는 20여 년이 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떤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엔 회장님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더 강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그 그늘 아래서 공부를 했고요. 96년부터 강좌를 했는데 제가 어느 대학, 저 대학의 강좌를 어느 대학에서 얼마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대학보다도 뭐 대학은 어떤 학교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강의를 하지 않기도 하고, 제가 뭐 성대 출신입니다만 성대에서 지금 뭐 대학원 강좌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의를 하지 않았던 학기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요. 그 정도로 전통문화연구에서 특별히 더 강좌를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취향이 남다른 취향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계속 해야 되니까요. 아침에 논어를 하고 저녁에 노자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장자를 하고 그 다음날 또 맹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원전을 읽어왔고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들어주는 분들이 없으면 제가 그걸 할 수가 없겠죠. 할 수가 없으면 아마 저도 그런 강좌를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제 기억에서 아마 그런 원전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해도 전통문화연구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런 강좌를 들으러 와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강좌가 지속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 선별해서 읽는 강좌가 별로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그런 강좌 중심인데 이번에 이제 특강입니다. 특강을 진행해 온 것은 제가 그동안 이제 다른 강좌를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하던 걸 계속 하는 것보다 새로운 강좌를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을 4달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 동안에는 다산 정약용의 여의당 전세에서 가로 뽑아서 2달 동안 읽었고 그리고 또 3, 4, 5, 6, 4개월 동안은 추사, 그러니까 완당집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7, 8월 달 2달 동안 주역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의 주역의 그 전모를 다 파악하기는 힘든데 대략 뭐 주역이 어떤 책인가, 주역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맛보는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역이라는 책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한데요. 주역은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역을 유가문헌으로 분류를 하죠. 유가문헌 중에서도 해설서가 아니라 경이죠. 원래 이 전통사회에서 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책이 아닙니다. 책 중의 책이에요. 이제 사고전서라는 책 분류 방식이 있는데요. 청나라 때 편찬된 20억자 이상이 되는 문헌입니다. 20억자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마천 사기, 그러니까 3000년간의 역사를 다룬 통사인데 58만 여자입니다. 사마천 사기가요. 논어는 뭐 노자 도덕계는 당연히 5000자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논어는 1만 5천자 정도 되고 맹자는 3만 5천 여자 정도 되고 장자는 6만 5천 여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는 3000년의 역사를 다룬 건데 58만 여자예요. 근데 이건 20억자입니다. 25사 전체를 다 합치면 한 3천만 자 정도 되고요. 조선왕조실록은 그 자체로만 4천만 자가 넘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승정원 일기는 사초인데 왕조실록을 만들기 위한 자료인데 2억 7천만 여자가 됩니다. 세계 최대 기록이에요. 승정원 일기가. 그러니까 단일 기록으로요. 사고전서는 단일 기록이 아니죠. 그 안에는 경사, 자집이 다 들어있죠. 경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역을 비롯한 시경, 또 서경, 그리고 주역
얘기, 춘추, 그리고 사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으로 분류되는 책들이고요. 그리고 사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등등 이런 식의 역사서들이고, 자는 이제 제자백과서예요. 이를테면 이제 노자, 장자, 한비자, 순자 이런 것들이, 순자는 유가입니다만 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책들이 자고, 집은 이제 후세의 문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게 이 사고전서 분류의 맨 앞에 놓이는 까닭이, 전통사회의 지식인들은 이 경은 뭐랄까요, 이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경 자체를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경 자체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나 자나 집은 잘못될 수 있지만 경은 잘못될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됐다 뭐냐면 후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 식의 위치에 서 있는 게 이제 경이고, 그 중에 포함된 게 이제 주역입니다. 당연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문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주역도 당연히 유가문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주역은 점치는 책이죠. 점치는 책입니다. 점치는 책이 어떻게 유가문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경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인가. 유가학자들이 이 점치는 책인 주역을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유가학자들이 점치는 책을 재해석한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점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는 또 나름대로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의 사물을 일상적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치러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뭐 저는 불행이 아니라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역을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점에 대한 이야기는 뺍니다. 주역이 원래 점치는 책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점을 통해서 주역을 바라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제 강좌에서 얻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게 있겠죠. 점에 관한 것을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알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따라가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죽음만 파서는 절대 죽음이 안 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점 자체를 목적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제 강좌의 일단 특징이고요. 유가 사상가들이 점치는 책인 주역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는데, 단순히 점치는 책이 아니라 이 주역이라는 책에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이 담겨 있다. 이렇게 유가학자들이 봤습니다. 그 대표자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정이라는 학자가 역전이라는 저술을 남겼어요. 역은 경이고 전은 이제 이 경을 해설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은 보통 이제 성경, 현정 그러죠. 성인의 경, 현인의 전. 이때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현인입니다. 현인요. 경은 이제 삶의 원칙을 담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현인이에요. 현인 되기 쉽습니다. 원래 이제 논어에 보면 문헌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래를 오는 건지나 하나라 예를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기부족직냐요 기나라에서 입증할 수는 없고, 또 을예를 오는 건지나 은나라 예, 중국 고대 은나라 예를, 공자는 이제 하은주 주나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앞선 시대 하나라와 은나라 예를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송부족직냐라, 은나라 예를 송나라에서 입증할 수는 없다. 왜? 문헌 부족 고야니 이렇게 얘기해요.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족적 오농징지유리라. 문헌이 충분하다면 내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문헌 그때 전적이고요. 문자 기록 매체입니다. 문자가 기록된 거예요. 전적으로 이렇게 뭐 죽간이나 갑골문이나 청동기나 금성문이나 이런데 매체는 다양하죠. 원래 최초의 그 문자를 기록한 매체는 그 도자기, 도기, 그릇에 새겨진 글들이었고, 물론 이제 새겼는데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갑골편,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북의 배딱지나 또 소위 경갑골 같이 넓적한 뼈, 거기에 이제 기록한 것들, 그 갑골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청동기,
그러니까 뭐 소치나, 청동으로 만든 소치나, 종 따위에 주조한 글자들, 그런 매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판, 나무를 얇게 잘라서 거기다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이제 대나무를 얇게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간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적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가장 오래된 매체는 사람의 머리죠. 이게 이제 흔히 현인이에요. 현인이 곧 현인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이 현인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하면 성인이 이야기한 그 삶의 원칙, 진리고 그 삶의 원칙을 기억하고 있는 현인이 다른 사람의 후세에게 이걸 전해준다. 이게 전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경으로 있는 거지만 그 주역의 뜻을 후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뜻의 역전을 정이라는 학자가 지었죠. 물론 그 이전에 뭐 한나라 때부터 최초의 그 역전은 공자가 저술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건 뭐 지금 현재 학자들에게서는 부정이 되고 있고요. 뭐 그건 또 다른 장황한 이야기를 필요로 하니까 일단 빼기로 합니다. 근데 정희천이 역전을 지었고 그리고 또 주이라는 학자가 이 정이라는 학자는 북송시대의 학자고 주이는 이제 남송시대의 학자입니다. 북송이나 남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연대기는요. 그러니까 북송이 이제 남송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주이가 이 역전에 대해서 다시 본의를 짓습니다. 그 주역에 대해서 본의를 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책에는 이 정희천의 역전과 본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읽을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맛보기로 두 가지를 같이 읽는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가지긴 합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본의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량이 너무 많고 주어진 시간이 이게 뭐 2개월이니까 2개월 동안에 하나하나를 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봐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아주 세밀하게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를 다 읽지는 않고 맛보기를 일부만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의 중심으로 읽고 종래에는 본의도 그 일부만 선별해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역 전체가 64개인데 64개를 다 읽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하나 정도로 해서 근데 오늘 시간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나 또 서문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간은 그걸 하면서 다 끝날 겁니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게 이제 3시간입니다만 이렇게 두 개로 잘라놓으면 2시간 2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한 타임에 하나의 궤 정도로 해서 7주가 되니까 14개의 궤를 읽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앞에 있는 이 근궤와 곤궤가 워낙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8주 동안요, 사실은 근궤와 곤궤 있다가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하늘은, 주역에서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들이 만물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자식들로 취급하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다가 8주가 다 가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궤와 곤궤는 생략해서 읽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단 강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이제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역은 이제 경으로 들어가 있고, 같이 경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책들이 가장 오래된 이렇게 시가 있고, 서가 있고, 여기 있죠. 이제 주나라 시대의 문헌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을 주역이라 그러잖아요. 주나라 시대의 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서도 사실은 주나라 시대의 서예요. 시도 주나라 시대의 시입니다. 기록은 모두 주나라 초기부터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주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역의 주나라 시대의 역을 주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라가 있고 원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요임금의 당나라 그리고 순임금의 우나라가 있었다고 하죠.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하나라의 우임금,
그러니까 이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 곧 은나라를 세운 게 탕임금, 그리고 이걸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게 문왕, 무왕, 이렇게 해서 요 세 나라를 삼왕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3대라 그러죠. 예. 이거는 이제 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앞에 뭐 황제 유흥신이, 뭐 제국 고신신이, 전욱, 이렇게 합쳐서, 다 합쳐서 오제시기라 그러죠. 사마천의 사기는 오제시기부터 시작을 하죠. 황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000년간의 동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자는 이제 이 주나라 말기, 춘추시대에 활동을 했고, 맹자는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때 전국시대에 활동을 했죠. 맹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뭐, 한비자, 뭐, 이사 등등, 순자 등등 다 전국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한나라, 식으로 쭉 이제 내려가는 역사인데, 하나라 시대에도 역이 있고, 주나라 시대의 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이라는 책이고, 하나라 시대에서도 역이 있었고, 은나라 시대에서도 역이 있었다고, 주례라는 책에 나옵니다. 주례도 경이에요. 주례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라 시대의 역이, 연산역이고, 은나라 시대는 귀장역이고, 주나라 시대는 주역이고, 그리고 또, 그 한나라 때의 문헌인, 그 왕충이라는 학자의 논영이라는 책에 보면 역시 이 역에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주나라 시대의 역인 거죠. 그래서 주나라 시대의 역은 이 하늘을 뜻하는 건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곤괴가 나오죠. 땅을 뜻하는 곤괴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은나라 시대의 역은 귀장역이라고 하는데, 이 귀장역은 곤괴가 맨 먼저 나오고, 땅을 뜻하는 곤괴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건괴가 나와서 그걸 곤건역이라 그럽니다. 곤건역. 그리고 하나라 시대의 역은 연산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산을 뜻하는 괴가 주역에서는 간이에요. 간괴. 그러니까 아래에도 산이고 위에도 산인 이 간괴가 맨 먼저 나온다고 해서 연산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산생 만물로 풀이를 합니다. 산에서 만물이 생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에서 이 산이 만물을 생산한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시절의 잡취가 이 연산역이라고 하는 산속에서 그 수렵하고 채집하면서 살았던 인류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산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왔다 이거죠. 산에서 먹고 사니까. 그리고 이제 땅은 귀장역이라고 하는 건 만물이 귀장우지, 만물이 다 땅으로 돌아가서 간직된다 이런 뜻에서 땅이 맨 먼저 나왔다. 이건 이제 농경의 시작을, 농경이 뭐 한 1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요. 농경 이전에 한 50만 년 동안 사냥을 했고, 그 다음에 1만 년 동안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지금은 농사 지어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산업시대죠. 뭐 지금 정보사회 웃자고 합니다만 산업사회나 정보사회는 뭐 거기죠, 사실은. 근데, 산업사회 그 시대는 뭐 거의 뭐 100여 년에 지나지 않죠. 뭐 150여 년, 뭐 200년 뭐 이 정도인데, 1만 년의 역사와 200년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이게 너무나 차이가 크죠. 그 1만 년이 20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1만 년의 농경의 역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바뀌진 않죠. 산업사회에 맞춰서, 산업사회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아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아직도 중요하잖아요. 농경의 같은 지역에 모여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도 여전히요. 근데 이제 1만 년 동안 그렇게 농경으로 살았는데 50만 년 동안 사냥하던 그 역사가 어느 날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류학자들이 있습니다. 50만 년 동안 짐승 쫓아다니면서 찔러 죽이고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경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거죠. 50분의 1 역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주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거리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산은 수렵 채집 시대의 산물이고, 이 곤건역은 농경의 산물이고, 주나라는 그 농경이 좀 더 고도화된 시대다 이거죠. 주나라는. 그리고 이제 주나라는 본래는 농경 민족이 아니고 유목민 기원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게 먼저 나왔다고 일단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역이라고 할 때 주역과 같이 나란히 이야기되는 게 시와 서죠. 사실은 유가문헌 하면은 시서가 대표죠. 그래서 유가문헌을 불태워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사고 그걸 받아들여서 실제로 불태우도록 지시를 한 게 진시황제잖아요. 이사는 손자의 제자고. 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삼았던 건 시와 서입니다. 시경과 서경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란히 역이 들어가 있는데 역은 불태워지지 않았어요. 역은 점치는 책이기 때문에 실용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불태워지지 않았죠. 시서는 불태워졌는데 주역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태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어떻게 하면 처세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할 만하죠. 근데 어쨌든 그건 처세예요, 처세. 그런데 유가학자들은 이 처세를 치세로 바꿔요. 네, 치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시나 서와 다름없는 비중의 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치세의 도리를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주역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시도 주나라 시고, 서도 주나라 서라고 했는데, 시경에도 보면은 주나라의 시가 아닌 그 이전에 상나라, 뭐 상송 같은 거 상나라 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주나라 시대에 편집된 것이고, 서경은 보면은 뭐 요순부터 시작해서 그 탕임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요임금 이야기, 순임금 이야기, 그리고 그 우임금 이야기, 우임금의 아들 걔가 전쟁 일으키는 이야기, 또 하나라를 잃어버린 오자지가 이야기, 중해주고 이야기, 뭐 상나라 이야기, 주나라 이야기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주나라 기록입니다. 가장 옛날로 기록되어 있는 요임금, 순임금이 아니라 가장 후대로 기록되어 있는 주나라 시대가 기록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기록물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노노맹자에 보면 요임금까지밖에 안 나오죠. 요순우탕 문무지강 이렇게 갑니다. 그 노노맹자 이후의 문헌들은 요임금 앞시대를 얘기해요. 황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 어떻게 공자는 몰랐던 황제 이야기를 사마천은 알고 있을까요? 후대에 만들어낸 거죠. 네. 황제 앞에 또 만들어냅니다. 줄줄이 뭐 복희씨, 신농씨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가 몰랐던 요임금 시대 앞 이야기를 수백 년 뒤에 사마천이 알았을 확률은 없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걸 포괄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본래 이 역이라고 하는 거는 점치는 책이었고, 거기에는 처세상의 지혜가 담겨 있었는데, 유가학자들이 이 주역을 읽고 그것을 경어로 성격시키면서 처세의 논리를 치세의 논리로 바꿉니다. 치세는 유가에서 당연히 치세를 하려면 유가에서 치세를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책은 대학이죠. 대학은 치인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가의 정치적 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원래 유가는 정치학입니다. 전부가. 그런데 이제 강조되는 게 치인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럽니까, 대학에서. 치인은 제가 치고 평천하가 다 치인이죠. 그 전에 수신을 해야 된다 그러죠. 수신이라고 할 때 신은 몸입니다만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되니까 이게 숙이거든요. 숙이 치인의 학문입니다. 다산정약용도 유가는 이 학문이라는 건 숙이 치인지 학이다. 그래서 숙이만 하고 끝나면 그 학문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목민심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산은 이른바 이제 영모로 걸렸기 때문에 폐족이 돼가지고 자식들도 과거 시험도 못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목민은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다산의 아버지 정원제는 6개 고을의 군수로 목사를 했던 목민관이었어요. 그랬는데 다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민심서를 썼죠. 목민할 마음은 있지만 목민할 처지가 안 되지만, 마음만 있고 목민할 처지가 안 되지만 목민심서를 남겼습니다. 그 치인의 뜻이 있는 게 유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수양하고 치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실제로 진정한 유가가 아닌 거죠. 나는 개인의 해탈이나 어떤 뭐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 그럼 유가는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세계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열등한 것인가? 뭐 그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죠. 나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육아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수기와 치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에서도. 원래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쳐서 어떻게 하면 이 흉운을 물리치고, 이걸 물리치고 기운을 얻을 것인가.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점의 목적이죠. 그런데 육아학자들은 이게 처세상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걸 치세의 논리로 바꿉니다. 치세는 당연히 수기가 필요하니까 수양의 논리로 바꿉니다. 수양의 논리와 또 이 치세의 논리로 바꾸는 거죠. 치세를 하려면 수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점을 통해서 주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단은 가장 오래된 그 주역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육아학자들이 이걸 다루면서 이것을 수기치인의 논리로 바꿔내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육아학자들이 주역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육아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쪽은 이쪽 논리예요. 그래서 이 길과 흉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꾀가 있는데요. 이 곤꾀는 위에 연못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이게 연못이고 아래에 이게 물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연못은 일정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바닥이 구멍이 나갖고 물이 아래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곤이다.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이 와야 되는 상태, 무너진 거예요. 큰 시련이죠. 근데 이런 상태를 형통한다고 얘기를 해요. 군자 처곤이 형이거든요. 군자는 처곤, 이 곤의 상태에서 형통한다. 자기 몸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도가 형통한다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군자의 도가 드러난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논어에 보면 세한이란 말 나오죠.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자라고 추사의 세한도도 있고 한데, 추사의 세한도를 읽은 게 바로 지난주였네요. 생생한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가는데 이게 집안으로부터 뿌리를 통해서 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파리까지 보내줘야 식물이 생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조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곤의 상황이거든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시련이죠. 그 시련의 상태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송백이다 이거예요. 딴 애들은 다 변해버려요. 잘 나갈 때만 좋고 어려워지면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와 잣나무만은 그런 삶의 그 자양분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도 여전히 푸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군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치세의 논리고 수기의 논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안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상태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 왔다,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러면 옆 사람의 팔을 비틀어 갖고 먹을 것을 빼앗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게 송백이나 같은 거죠. 이게 바로 군자의 도다 이거예요. 군자는 그런 상황에서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잘 나갈 때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야 바로 군자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도가 형통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과 흉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흉이죠. 이 시련은 없을수록 좋고, 그렇죠. 살면서 시련이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런데 주역을 통해서, 특히 이 공꾀를 통해서 보면 인간이 살면서 시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련이 없으면 그렇게 드러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추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성인이, 공자가 왜 날씨가 추워지기 전의 송백은 이야기하지 않고 날씨가 추워진 뒤의 송백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날씨가 추워진 조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만이 송백이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서 바로 감동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탁월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곤괴를 통해서 육아학자들이 보는 이야기는 이 곤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변함없이 평소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도고, 그 이전에도 똑같이 유지를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 도가 드러나지 않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도가 비로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리거든요. 이게 의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점치는 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제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도 없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흉은 흉이고 길은 길인 거죠. 그건 점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점이라고 하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어떤 행운을 얻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나의 훌륭한 행동 없이 훌륭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 그 도둑놈 심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이런 입장에서 보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무슨 도덕적인 훌륭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훌륭한 행동의 훌륭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걸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냥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건 사실 이 입장에서 보면 도둑놈 심보죠. 그렇지만 이제 당첨되기를 바라죠.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당첨되기를 바라는 우연적 요소를 중시하는 게 점이라면 그런 우연적 요소를 극복하는 게 육아의 의리역입니다. 저는 이제 우연적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인간의 정당한 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행운의 결과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 의리역이 하고 있고 그것은 불변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아에서 이해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역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